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강력 사건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시죠. 네. 강력 사건. 얼마 전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을 저지른 강모 씨 뉴스를 접하면서 이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 예. 네. 맞아요. 아니 우선 그 성범죄 전과가 있는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도대체 공권력은 무엇을 했는지 저는 진짜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는 발찌는 왜 채워놓았는지 저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범죄, 강도, 살인 등을 저질러 교도소를 다녀온 사람들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 4,800여 명이 현재 전자발찌를 차고 다닌다는 사실도 알았거든요. 근데 맞네요. 맞습니다. 4,800명.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저를 비롯한 제 가족 그리고 이런 평범한 시민들은 언제든 다시 이런 범죄자들과 하죠. 마주칠 건데 저는 그 발찌를 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스테인리스 두께 한 1cm쯤 되는 그런 걸 채우면 좋겠어요. 그럼 못 끊을 거 아니에요. 끊으려고 마음먹으면 끊을 수 있죠. 똑같은 걸로. 아, 그것도 네. 자신의 살가죽에 조금 흠집은 나더라도 조금 훔치게 하라 엄청나게 날걸요. 씹는 방법. 그것도 말이 되네. 그래서 이런 잔혹한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방법 중에 화학적 거세라는 말이 요즘 뉴스에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화학적 거세는 도대체 어떤 방법인지. 화학약품을 그냥 먹이는 건가요? 거세라는 거에 대해서 좀 기준을 잡아야 네. 화학적 거세의 의미가 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세라고 하면은 뭐 외생기 그냥 다 잘라버리면 거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외생기가 이제 막 쉽게 얘기한다면 남자 같으면 음경과 고환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사실 음경은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장기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남성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없애면은 음경이 있어도 음경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은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단지 요도로서의 역할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고환만 없애면은 사실은 남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화학적으로 고환이 역할을 못하도록 만들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화학물질을 그 사람 몸에 넣어주면은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화학적으로 거세가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실제는 약이죠, 약. 약인데 약 자체가 이제 되게 화학물질이니까 약물 거세라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건데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성범죄자들한테 화학적 거세 방법을 쓰고 있는데 물리적 거세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기는 없죠. 근데 네. 아직까지 예를 들어 덴마크 같은 경우는 1927년부터 아마 물리적 거세를 하긴 했었는데요. 30년 전부터는 안 하는가 봐요. 많은 나라에서 화학적 거세로만 처리를 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약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적 거세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그리 안 해도 되니까 그래도 법 조항에서 없어지지는 않았나 봐요. 사실 하겠다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나라 사형제도처럼 있지만 안 하는 것과 같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물리적 거세를 하는 데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거예요. 물리적 거세 방법이 위험한 건가요? 되게 시술하기 어려운? 아니요. 한쪽 제가 하는데 15분씩. 고환을 없애면 남성 기능을 상실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음경은 있잖아요. 발기는 그럼 안 되는 건가요? 결국 이제 그 발기 가능한 게 거세를 하고 난 짧은 기간입니다. 그걸 한 6개월 정도, 뭐 1년 정도로 보는 게 좀 적절하겠죠. 그 시간이 지나면 네. 음경 안에 있는 발기시키는 조직이 자꾸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거세하자마자는 발기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쪽에 15분, 30분이면 해결되는 일인데 굳이 물리적 거세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 물리적 거세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렇는데 이제 법리라는 게 네. 피해자도 당연히 구제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언제부턴가 그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많이 따지게 됐죠. 그게 이제 소위 선진국의 영향이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들다 보니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따지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물리적 거세라는 거는 다시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반면에 화학적 거세는 약만 끊으면 이론적으로는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안 그러면 할 수 없다. 돌발적인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성범죄자로 이제 낙인이 찍혀서 뭐 예. 이런 경우에는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예, 이 충분히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정가 14범인데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렇게 남성의 그 남성 성을 유지하고 싶으면 다른 좋은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모가지를 잘라버린다든지 손모가지 굳이 거기를 보호해주고 싶다면 남성성을 다른 얼마든지 신체 부위를 자를 수 죄송합니다. 약간 생각보다 좀 세시네요, 좀. 아니 뭐 모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손모가지 정도 치료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 1회 치료를 하면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뭐 기간이나 이런 약제 제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효과짜리가 있고요. 네. 3개월짜리가 있고요. 네. 6개월짜리도 있고 주사제는 지금 현재로는 가장 정확하고 확인되어 있는 것은 주사제입니다. 사실 6개월 제형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대부분 3개월로 다 알고 있고 3개월로 주사를 주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맞는 화학적 거세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좀 가격이 좀 만만치 않아요. 그걸 1년에 4번 정도 맞는다 치면은 한 200만 원 들죠. 네. 국내에서 아마 최장 맞을 수 있는 게 아마 15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럼 15년 동안 그 매년 200만 원씩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그 범죄자한테. 3천만 원 정도 되죠. 와, 말도 안 돼. 근데 만약에 아까 주사제라고 말씀하셨지 만약에 네. 이렇게 섭취하는 약이라면 일부러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끊어버리면 그렇죠. 다시 그렇죠. 남성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화학적 거세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그 약효가 좀 더 강력해지면 이거 더 이상 뭐 물리적 거세에 대한 얘기가 없을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과연 그 관련 제약 회사들이 연구 비용을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이제 이 약제가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전립선 암 환자한테 씁니다. 전립선 암이 남성 호르몬 때문에 성장하고 퍼지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박탈시키면 이 전립선 암이 쭉 줄어들어요. 근데 어떤 환자는 이 약제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제형 저런 제형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했는데 이것만으로 해결을 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에서의 접근이 더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더 낮추는 것에 대한 노력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뭐 1년에 몇 번 쓸지 모를 제소자를 위해서 연구를 한다. 그럴 일은 없죠 사실은. 아니 뭐 형량을 높이더라도 그거를 반대하는 입장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법이 아무리 그렇게 형량이 높아도 착하게 살면 안 걸리는 거잖아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60년 물리적 거세, 화학적 거세 그렇게 강력하게 때리면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울 거 없는데 여성 입장에서 네. 한마디 하시죠. 일단 손모가지를 일단 잘라놓고 일단 어디 한 군데를 잘라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화학적 거세 법이 너무 가벼워요. 아니, 우리나라 법 왜 이렇게 가볍지? 일단 어디 한 군데를 잘라놓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 거세가 이제 다리가 안 낫겠어요. 아니 손입니다. 중간 다리.